옥천입니다. 어, 여기 지금 찍고 있는 이 방이 아들 방입니다. 아들 방에서 아들이 군대 갔는데 가끔씩 이 방을 보면서 이제 아들의 빈자리를 이렇게 보는 거지요. 참 평상시에는 참 방이 작다라고 느꼈는데 아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 방이 참 크군요. 네, 그 떠난 빈자리가 참 큽니다. 그 자식이 주는 내 마음의 그 자리가 굉장히 컸나 봅니다. 예. 오늘은 뭐 별거 없었어요. 그냥 오늘은 아이고 만사가 다 귀찮아가지고 그냥 뻗어 있다가 아내 밥 차려준 것밖에 없네요. 이제는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나마 이전에는 교회를 좀 갔었는데 이제 교회 안 가니까 일요일 돼도 뭐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고 전화 온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뭐 텔레비를 봐봤자 뭐 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좀 봤다가 에휴 뭐 뻔한 얘기들 그리고 뭐 전쟁 요새 말 많은데 잠깐 봤는데 뭐 어차피 얘기한 대로 돌아가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확인하고 DC에 이 인터넷 커뮤니티는 대부분 이제 장악을 당해가지고 그나마 그 실명 인증 안 하고 할 수 있는 DC가 정보가 제일 많아요. 젊은 애들이 머리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면서 실시간으로 소식들 보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나 맨 마지막에 이제 한 9시 좀 넘어서 10시쯤 되면 그날 모든 일에 대한 종합적인 브리핑이 이렇게 DC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얘네들이 이런 의구심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무슨 말을 해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제가 들어가는 DC 갤러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새는 커뮤니티를 다 그만뒀습니다. 짜증도 나고 뭐 예전엔 커뮤니티를 참 열심히 했는데 그 유일한 저의 그 소통 창구였거든요. 외로울 때. 근데 한 군데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더 이상은 마음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 DC 인사이드의 이사 갤러리라는 곳에 요새는 간간히 사진도 올리고 글도 쓰고 하다가 아이고 글 쓰는 것도 귀찮고 굳이 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글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유튜브를 찍어서 이제 올리는 그런 방식이 된 지가 이제 한 일주일이 좀 안 됐네요. 오늘은 마음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자포자기였습니다. 돈 걱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냥 고민이 오늘 있었다면 이제 2만 원 남았는데 담배가 떨어지거든요. 담배 이제 2강 남았는데 계란도 사야 되고 아빠 이사를 하나 사가지고 볶아줄까 아내한테. 그러면 그거 사는 거하고 담배로 몰빵할까. 있는 반찬으로 좀 버티고 담배에 몰빵해버릴까 지금 굉장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뭐 오늘 돌아간 세상 얘기야 뭐 이전 며칠 동안 말씀드렸던 거하고 뭐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전쟁이야 뭐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다 끝나요. 이란이 반격할 힘이 없습니다. 걔네 비축해둔 거 다 썼어요. 무기
미국이 무서운 게 한번 몰빵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버리면 얘네가 반격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이 반격이라는 거는 일단 초기에 모든 전쟁은 초기에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그러니까 개전 개시 전쟁이 개전되면 한 3일 안에 모든 걸 몰빵해가지고 다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승기를 잡거든요. 그럼 그 승기를 잡아야 그 다음에 후발대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까지의 시간을 위해서 일단 선발대가 모든 총력전을 다 씁니다. 근데 미국이 워낙에 실전 경험이 많잖아요. 얘네는 워낙에 이 자원이 많고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때려 박아도 반격을 해도 미국이 한 번 더 때려 박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반격할 여력이 없죠. 여력이. 그러니까 미국이 어저께 일단은 하메네이부터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란이 낮에 보복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전투기 보내가지고 한번 작살을 냈잖아요. 근데 이제 이란이 더 이상 여기서부터는 이제 딸리는 거예요. 어저께 총력전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니 포탄이 없는데 뭐 갖고 싸웁니까? 그래서 끝났어요. 어쨌든 내일이나 모레나. 그래서 뭐 3월 3일날 무슨 이벤트가 있다느니 뭐 그러는데 그건 뭐 가봐야 알 일이고 우리가 지금 국내 정세를 봐야 될 거는 대통령이 일단 외국으로 갔기 때문에 순방을 갔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내일부터 뭐가 있을까를 지켜봐야 되는 게 일단 급선무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외유 시에는 총리가 모든 것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실질적인 어떤 내각제 형태를 띌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대통령이 나가 있는 동안은 총리의 역량이 발휘되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물론 뭐 김민석 총리가 워낙에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빈자리 없이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도 안심이 되니까 나가죠. 그래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근데 유대인들하고 이제 한국하고 이제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식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오늘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갔습니다. 싱가포르는 뭐냐면 저수지예요. 저수지. 저수지라는 은어가 이 자금을 다 숨겨놓는 곳이잖아요. 스위스하고 싱가포르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국가인데 오늘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갔다는 거는 무엇을 확인하러 갔을까 싱가포르에 무엇을 협력하러 갔을까 이제 그걸 보는 건데 유대인들이 싱가포르에서 쿠션을 넣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지켜보면 알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오늘은 그냥 이런 얘기 말고 요즘에 이 20대 어린애들이 20대가 어리지는 않죠. 사실은 알 거 다 아는 나이인데 20대들이 이제 제일 고민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죠.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회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등학생도 아닌 모호한 존재가 돼요. 이럴 때 남자는 이제 군대라는 선택이 있죠. 그런데 여자는 이럴 때 이런 모호한 정체성에서 부모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가서 살 것인가 이걸 한번 결정해 봐야 되는 시기가 가장 빠르게 오는 게 2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하고 자식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시기에 독립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또는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이러면서 자식들이 부모를 증오하면서 부정하면서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왜 신이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표현할 때가 제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신은 인간에게 반복의 어떤 그런 패턴을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참 증오했던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나 정말 저렇게는 나 안 돼야지 하면서 자기 자신은 다르게 산다고 인생을 살아요. 근데 나이를 좀 먹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그 증오하는 모습이었을 때, 이럴 때 사람을 한번 맛이 훅 갑니다. 그 시기가 대략 이제 한 50대 초반 이쯤에 오는데, 저도 아버지하고 사이가 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저 어린 시절만을 보셔가지고 저한테 기대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를 딱 입학하자마자 중국 고서들을 번역한 그 시리즈 전집을 주셨는데, 그 중국 고전이 뭐였냐면 병법서입니다. 우리 아버지 참 골 때리죠. 중학교 1학년한테 병법서를 읽으라고 줬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얼마나 욕심이 많았다고 합니까, 아들한테. 중학교 1학년 애가 뭘 안다고 그 병법서를 읽고 있어요. 거기 뭐 써 있는지 압니까?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무찌르는 방법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별의별 게 다 써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것도 재밌다고 봤어요. 거기서 참 재밌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참 현명한 장수는 그 아군의 보급을 기다리지 않는데요. 가장 미련한 장수가 보급 믿고 전투하는 장수래요. 근데 가장 현명한 장수도 보급을 걱정하지 않고 전쟁하는 장수래요. 가장 미련한 장수는 뭐냐? 이 보급이라는 거는 거쳐서 올 때마다 그 보급의 양이 빠집니다. 100을 싣고 오다 보면 한 군데 거치면 일단 한 20% 빠져요. 거기서 먹고 쓰고 다 하죠. 그리고 또 한 100, 또 얼마 정도 오다가 또 어디 하나 거치면 그 한 80 남은 거에서 또 한 60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아군 진영에 도착할 때 거의 100이 준비됐으면 그 중에 한 20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00을 먹이려고 보낸 식량이었는데, 그거 믿고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 지나서 온 군량민은 20이 와버리면 그때는 전쟁을 어떻게 해요? 자주 굶는데. 그래서 미련한 장수라고 한 거고, 또 가장 현명한 장수는 뭐냐? 적의 진영에서 군량을 약탈해오는 장수입니다.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장수예요. 이순신은 제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현명한 장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순신은 자기 진영에 백성들한테 농사를 짓게 했어요. 이 전쟁을 이순신은 길게 본 거죠. 여기가 무너지면 조선이 무너지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장기전을 펼쳐야겠다. 보급만을 끊겠다. 적의 보급만은. 그렇다면 일단 우리 진영을 먹여야 되겠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적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져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농사를 집니다. 수확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순신 군대는 밥을 잘 먹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군인들은 뭡니까? 아예 밥만 잘 주면 싸워요. 밥만 잘 주면. 그 밥 먹자고 군대 갔는데 밥이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사기는 완전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순신은 자기 부하들을 배불리 먹였어요. 그 대신에 이순신은 가장 검소하게 먹었죠. 이순신은 절대로 자기가 그렇게 화려하게 살질 않았어요. 다른 양반 장군들은 전장에서 9첩반상, 12첩반상 뭐 이렇게 먹었는데 이순신은 소박한 밥상으로 군인들과 먹었습니다. 가끔 혼자 먹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니 이순신 부하들이 얼마나 용맹하고 충성스럽겠어요. 자기가 모시는 상관이 이토록 절개를 지키고 정말로 독야청청 멋진 분인데 나 이런 사람 위해 죽겠다. 이게 이순신 군대였어요. 그러니 그 진영에서 그 아귀떼 같은 일본군하고 싸워도 무너지질 않았죠. 네. 그래서 난중일기를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이순신 참 조선 역사에 참 존경할 만한 위인은 맞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장군 중에서. 조선 장수 중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쟁에서 안 죽고 모략으로 죽었죠. 질투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인간의 질투, 여자의 질투는 험담으로 끝나죠. 남자의 질투는 살인이 납니다. 남자의 질투는 칼부림이 나요. 그래서 남자의 질투가 원래 남자 사회에서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남자가 한을 품으면 살인이 나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귀신이 뭐 술수를 부리는 거하고 현실에서 칼부림 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직장에서의 암투 뭐 이런 거 될 것도 아니에요. 이 저작거리에서 이 민초들이 칼부림 나는 거는 진짜 살벌하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식이 나를 안 닮았으면,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똑똑해서 나보다 잘 살았으면 내 자식들이. 그래서 나는 희생하겠다. 그게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였고 저도 그런 정서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 자식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정서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모든 게 불확실해진 세상에서는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요즘이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자식이 낳아봤자 고생할 거 뻔한데 자식 낳아서 뭐합니까? 그래서 출산율이 내려가는 거예요. 출산율 올린다고요? 나라가 좋아지면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베이비붐이라는 게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먹고 살만하니까 애 낳았어요. 가끔 저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는 아버지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았길래 애를 넷이나 낳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게 나 니네 아빠 왜 이렇게 좋아했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이가 없어서 우리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아들 낳으려다 보니까 4명을 낳게 됐다. 내가 엄마한테 근데 기어코 봤다는 아들이 이러니 그 마음이 어떠시오?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 이럴 줄 알았냐?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가장 나이 먹고 소름 끼치고 부정하고 싶을 때가 내가 증오했던 부모를 어느덧 내가 닮아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징그럽지요. 자기 자식한테. 근데 그때 돌이켜서 바꾸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하늘은 경고를 줍니다. 누구에게나. 너 지금처럼 이렇게 살래? 너 인생 좆된다. 그래도 이렇게 살래?
그럼 거기서 그만두고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인간은 좆되지 뭐. 그리고 살아요. 그 결국은 폐인됩니다. 벌 받거나. 그런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회생이 되는 나라예요. 제가 외국 살아보니까 한번 무너진 애들, 이 폐인된 애들은 이 복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가 없죠. 그 미국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톱날에서 그 아귀에서 한번 삐끗하는 순간 그냥 노숙인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날씨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길바닥에서 자다가 입 돌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자다가 똥구멍이 아플 수 있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마약 조심하라 그러냐면 마약으로 한번 무너지면 다시 한번 일어서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은 마약 중독이 되면 대부분 노숙으로 죽습니다. 회복이 안 되니까. 왜 우리가 농담 삼아 남극의 패딩 팔아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그 더운 날씨에도 패딩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약을 오래 하면 골다공증 걸립니다. 뼈가 시려요. 그래서 조금만 날씨가 추워서 못 있어요. 그래서 패딩을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더운 날 반팔에 반바지에 스레빠 신고 걸어갔는데 저쪽에서 오는 백인 노숙인이 패딩에 담배 물고 걸어오더라고요. 지금 뭔가 이렇게 봤더니 중독자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흡사 좀비 같죠.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퀭한 눈. 그 굉장히 무섭거든요. 퀭한 눈, 영혼이 없는 눈. 그런 눈이 한 사람이 두터운 패딩을 이렇게 껴안고 오들오들 떨면서 그 대낮에 해 쨍쨍 떠 있는데 걸어옵니다. 이거 심각하게 괴기스러워요. 우리가 이곳 한국 남한 요 땅덩이 요 작은 땅덩이에서 살면 여기가 단지 알죠. 그리고 우리가 고장 나가봤자 동남아시아 몇 군데 다니고 좀 우리보다 잘 살고 큰 나라를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가. 잘 살던 아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려지고 있는가. 그렇게 복지가 좋다는데 치안은 왜 그런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다가 한국 돌아오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도 한국이 제일 살기 좋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나가보질 않아서 이 안에서 헬지옥이니 뭐 이런 헬반도니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시야가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어떤 이렇게 틀에 갇힌 경주마들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시야가 이렇게 딱 도마뱀처럼 180도까지가 된 사람들이 좀 세상을 넓게 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대부분 딱 이러고 사니까 자기 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시야를 좀 넓게 보셔라. 지금 뭐 인터넷이 있는데 외국 소식들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좁게 사시려고 그럽니까? 세상을 좀 보시고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거 좀 아시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살아왔는지가 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나가봤자 내 것에 만족하고 내 분수에 맞추고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가정이 한번 흔들려 본 사람들은 내 가정 지키고 사는 게 얼만큼 힘들고 얼만큼 소중하고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음껏 사랑하시고 한번 차여도 보시고 차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납니다. 첫눈에 뿅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갈 거라고 보세요. 요즘처럼 뭐 하나 싫으면 토라진 세상에서 결혼해서 한 20몇 년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 서로 알 거 모를 거 다 아는 사이가 되면 그건 어떻게 견디시려고 합니까? 물론 그때까지 살지도 못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 결혼을 해서 이것 때문에 헤어질래요, 저것 때문에 헤어질래요 얘기 들어보면 야, 너 이런 것도 각오 안 하고 결혼했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너 인간이 이런지 몰랐어? 인간이 이럴지 몰랐냐? 너 인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서는 함부로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했니?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부는 똑같은 데를 봐야 됩니다. 같은 마음이어야 되고 같은 신뢰여야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회복되지 못하는 게 신뢰감이에요. 그럴 때 가장 크게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헤어지죠. 자잘한 실수들은 이해되고 용서될 수 있어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건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부부가 한쪽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자식 봐서 참았죠. 근데 요즘은 자식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자식은 내가 키우겠다. 너 나가라. 아니면 우리 여기서 갈라지자. 누가 키울래? 이렇게 나오는 게 요즘 세상이 됐지요. 그래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세상이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시작할 때 너무나 많은 조건들을 다 충족하고 들어왔단 말이죠. 나는 이거를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해서 그 조건을 다 맞췄기 때문에 드디어 결혼이라는 메이드가 됐는데 결혼해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었네 이래서 헤어집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건 이미 예상을 하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결혼한 다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성인의 이해심과 덕목이 필요한 때가 그럴 때입니다. 근데 그때 지금은 그럴 때 다들 책임 안 지려고 하죠. 이해 안 하려고 하고 요즘은 다 나만을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세상에 내가 제일 잘났고 다 나를 위해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이런 세상에서 남을 어떻게 배려합니까? 이게 부부관계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래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종교가 있으면 뭐합니까? 종교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근데 이혼율이 제일 높다면서요. 그건 뭡니까? 일요일날 교회를 가면은 식당에서 아줌마들이 밥을 열심히 하지요. 그 아줌마들 집에서 밥 열심히 할까요? 나 물어보고 싶어요. 애들 밥은 먹이고 교회 왔습니까? 라고. 그 동네 교회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식당 자매님은 식당 그 사역을 하면서도 불만 하나 안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고. 집에 밥을 안 해도 여기 와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게 웃을 일입니까? 교회가 뭔데? 애들 밥을 안 먹입니까? 내일을 팽개치고 교회 와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엄마입니까? 근데 그게 자랑입니까? 교회에서. 교회가 이래요. 교회 나가고 싶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인들 너를 이해하겠니? 인간들아. 근데 왜 너네들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나를 봐달라 그러니? 뭐 봐줄 만한 행동이라도 했니? 정신들 차려. 예쁜 게 뭐가 있어야도 신이 봐주시지. 니네가 만든 신에서 니네가 해줬으면 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돈을 갖다 바치면 그 신이 들어주디? 그럼 그 신이 올바른 신이겠냐? 아끼겠지. 돈 먹는. 이렇게 생각들이 없니? 종교 이전의 가정이에요. 근데 왜 가정 이전의 종교입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목사들이 이해가 안 가요. 뭘 가리키는 겁니까 도대체? 세상에 가장 망나니 자식들이 대학 교수 자식, 목사 자식, 검사 자식, 판사 자식이죠. 망나니 자식이. 왜 그런지 압니까? 위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위선을. 밖에서는 정말 명예롭고 훌륭한 사람이죠. 집에서는 엄마 두드러 패거든요. 그럼 자식은 뭘 봅니까? 선생 자식들? 밖에서는 학생들한테 정말 자유로운 선생이지요. 집에서는 자식들 개패스 패죠. 공부 안 한다고. 그럼 자식이 그게 정신이 온정하겠어요? 목사 자식이요. 그 목사가 하고 다니는 행실이 그런데 그 자식이 그 목사한테 뭘 배웁니까? 자식 농사 잘 졌다고요? 그 잘 져서 그래서 세습하는 겁니까? 그 목사라는 자리가 그 세습이 되는 자리예요. 직업입니까? 목사가 사명감이 아니라. 뭐가 잘못돼도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본인들이 각성을 못하는데 뭐가 변해요? 아니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느껴야 내가 변하는데 나 잘났는데 뭐. 나 홀리한데. 나 신인데 거의. 나 신이야 거의. 근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데 뭐가 변해요? 변하면 이상한 거죠. 정신 상태가 돌았는데 뭘 변하겠어요. 다 미쳤는데. 성도들 앉혀놓고 목사가 빨개 벗고 나오죠. 깨춤을 춰요. 깨춤을.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지는 아무것도 안 입고. 난 창피해 죽겠어. 그냥 웃는 것도 한두 방이지. 근데 교회 안 나가잖아요. 뭐가 이렇게 떳떳하 있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 아내 그 초등학교 엄마 모임에 그 아들 초등학교 엄마 모임에 이제 알게 된 아들 친구 엄마하고 아내하고 친한데 그 엄마 아들이 먼저 기범이 친구인데 먼저 군대 갔어요. 그래서 군대가 이렇고 이렇다 해서 아내한테 이제 가르쳐 줬나 봅니다.
저 아까 잘 때 아들이 전화 왔는데 엄마하고 이렇게 얘기하다는 걸 문득 깼는데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 그러더라고요. 누구 엄마한테 얘기 들어서 물어볼 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랑해. 그래가지고 엄마도 그 아내도 엄마 사랑해 뭐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야 우리 아들이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하네.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어. 예. 전화 받을까 하다가 엄마랑 더 통화해라 그래가지고 아까 아내가 저기 수료식 날 아들 보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래. 야, 나 따라오면 이따 차에 뛰어든다며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 삐졌어? 막 그러더라고요. 아까 또 잠깐 자다 일어나더만 자기 혼자라도 갔다 오겠다고. 이게 지금 한 4월 1일 퇴소식이니까 3월 한 달 또 정신 왔다 갔다 하면 또 생각이 계속 바뀔 겁니다. 어쨌든 퇴소식 날 장모님과 가든 뭐 저랑 가든 가면 되는 거니까. 예. 아무튼 아들이 밥맛이 좋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역시 전라도 밥이라 맛있나 보다. 아이가 집에서보다 밥을 잘 먹으니까 입맛이 도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소 밥이 밥맛에 맞으면 입맛에 맞으면 참 다행이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저마다의 생각으로 살지요. 저마다의 신념과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 또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나이를 더 들어갈수록 안 변해요. 젊었을 때는 생각이 탁탁 변하거든요. 어떤 사건을 보거나 어떤 현실을 접했을 때 이게 아니었구나 이러면 고쳐져요. 젊은 나이에서는. 그래서 태세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거기에 고집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내 의지와 내 고집이 생기니까 그릇된 시선도 맞는 거로 보고 바꾸질 않죠. 그래서 이러면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요. 세상은 변하고 앞으로 정말 다양한 변화된 세상 속에서 이 신념들이 바뀔 텐데 이거를 적응 못하고 아직도 우물 안에서 보던 시각으로 계속 똑같은 시각으로 또 내다보면 방법이 없어요. 바꿀 방법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진실이 나와도 진실을 보려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나 놀란 것이 세상에 밝혀져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진실은 잔인해요. 포장이 없거든요. 그냥 알맹이 그대로 떡하니 나오는 게 진실입니다. 벌거벗고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옷도 안 입혀져 있고 그냥 덩어리째로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직접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눈 감고서는 난 몰라, 난 안 봤어 이러면 그 답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날은 다가오고 지금 안 변하면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지금 얘기해도 이해 못하세요. 가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속았어요. 너 당신 다 속았다고. 당신들 다 속았어. 다 놀아놨고 당신들 다 구라에 걸렸어. 근데 깨닫지를 못하나.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면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요즘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딱해요. 알게 되면 얼마나 슬플까. 근데 전혀 태평하게 사니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무엇일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가족이 소중한 겁니다. 가족을 지키세요. 사랑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미움, 원망 또는 뭐 슬픔, 또 폭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드디어 우리가 차원이 상승돼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차원의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럼 그 안으로 딱 걸어 들어가면 돼요. 몇 명이나 들어갈까요? 그게 무슨 들림 현상이냐고요? 휴거냐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실의 날입니다. 진실의 날. 지금 얘기도 몰라요. 가보시면 합니다. 이렇게 설레발을 쳐놔야 궁금해서 어느 한 분이라도 제 방송을 계속 듣지요. 하루하루 재미있는 얘기 살아있으면 들려드릴게요. 신당 돈을 줘야 되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하나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당장 지금 담배 사야 되는데 계란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지. 진짜 내 꼴도 참. 아무튼 전쟁 끝나요. 내일이나 모레면 다 끝납니다. 그렇지 뭐 파키스탄 전쟁 났죠. 그것도 끝나요. 어차피 미국이 저기 이란 치려고 괜히 싸움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 끝나요. 그리고 파키스탄이 전쟁 나면 중국 자본이 다 불탑니다. 싹 녹아요. 그러면 중국은 또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되죠. 그래가지고 중국 손발 다 잘라놓고 그때 트럼프가 중국 갑니다. 그럼 시진핑이 어떤 표정으로 트럼프를 맞이할까요? 이런 개새끼야. 니똥굴다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 지켜보세요. 트럼프 믿으세요. 트럼프 무슨 깡패냐고요? 그래서 세상은 힘의 논리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정이 그래도 다구리 앞에 장사 없어요. 쪽수 앞에 장사 없고 기술 앞에 장사 없고. 근데 한국은 희망이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는 손기술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AI와 제조업이 공존하는 나라예요. AI 기술도 있고 지금 부쩍 치고 올라가고 있죠. 마지막 남은 알토란 같은 제조업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요? 어떤 나라는 아무것도 못하고 AI만 밀어붙이고 어떤 나라는 이도저도 안 돼서 구멍가게만 하는데, 우리는 그 두 가지 선택지가 다 있는 나라고 그 기술이 뛰어나면 모든 선택지는 한국으로 오지요. 그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를 아시게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날을 준비하시고 지켜보시고 즐거워하십시다. 제가 또 무슨 말 하나 잘못했나 봅니다. 또 사인이 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쯤에서 끝내라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
돈은 핍니다. 돈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전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솔직히 내일 죽을까?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재미도 없고 더 이상 놀아줬는데 이제 죽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제 하나님이 올라오라는 얘기인가 보다 해서 여기서 결심을 할까?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야 군생활 잘할 것이고 제대하면 연기 잘할 것이고 우리 아내는 지금 살아났으니까 약 잘 먹고 낫겠죠.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아내는 친구도 있고 엄마들도 많고 주변에. 근데 저는 아무도 없거든요. 주변에. 완전히 고립됐거든요. 저 하나 떠난다고 아무도 몰라요. 알리지만 않으면. 내일 유튜브 안 올라오면 죽었나 하십시오. 그래서 살아있으면 내 유튜브로 올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46분이 넘었네요. 끝낼게요.